지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정보관리 2입니다.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부서 간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가 수월해진다. 어떤 경우에 정보관리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공유가 되죠. 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다양한 기준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또 체계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성과 관리 및 피드백이 용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클라이언트의 인적사항이나 서비스 수혜 이력 등 정보 유출 및 비밀 보장 등에 반드시 유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나 담당자 등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관리가. 단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결정하죠. 또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론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에 의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에 의의에 이어서 잠깐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내용은 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정보관리가 곧 전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산화된 정보는 쉽게 공개되거나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전산화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관련 업무자나 관련 부서 등으로 접근을 제한을 해야 된다. 외부 공개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련자 외 출입 금지라든지 또는 비밀문서 인가지를 해가지고 같은 직원이라도 급수가 또 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는 그 직원이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아무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없다. 예전에 모 공공기관에서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몇 가지예요. 왜 여러분한테 아니 교수님 왜 이 사회복지 행동론 시간에 사회보험을 물어보십니까?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왜?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순서대로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재, 건강, 국민, 고용 그리고 12년 전에 뭐가 생겼어요? 장기요양 생겼잖아요. 아무튼 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 국민에 관한 자기 업무에 관련된 국민에 관한 개인정보
재산 관련 자료 이런 것을 업무 외 목적으로 흥미 목적으로 조회를 하다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정보관리 시스템은 반드시 그 급수별로 담당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제한, 한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상급자의 결제 라인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둔 게 이겁니다. 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졸업 후에 취업을 하시더라도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기타 어느 부서에 어느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예요. 조심, 조심, 또 조심, 계속 조심의 문제가 여기는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 필요성. 첫 번째, 뭡니까?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종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가 늘어만 나기 때문에 늘어만 나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납니다. 또 네 번째,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 정보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보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의 첫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증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거기는 들어가죠.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 간에 무엇이 형성이 돼요? 정책 입안자 국민은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나올까 결과가? 정책 입안자도 기대감이 부풀 것이고 국민들도 기대감이 부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은 그만큼 중대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종사자들의 욕구 반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수월해질 수 있다. 평가며 환류적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그랬죠.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다양성, 또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것이 가능할 때만 이 MIS, 정보관리 시스템의 필요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가 전문화되고 탈중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알지 못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데 배리어, 장벽이 존재한다면 어프로치 자체가 어렵게 되면 결국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도 정보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의 하나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정보의 중요성 증대를 살펴보면요. 정보라는 것은 권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보 형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누가 정보 원천과 분배를 통제할 것인가가 관심이 됩니다. 정보 빈곤은 서비스를 얻는데 장벽인 반면에 정보 풍요는 서비스 사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 정보 빈곤과 정보 풍요의 차이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검토해봐야 될 것인가? 사회복지조직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또 본격적인 정보체계 개발과 응용에 앞서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이룬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 체계, 의사결정 지원 체계, 업무 수행 지원 체계 구축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서비스 수준에서 정보 시스템이 갖는 주요 효과는 서비스 제공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된 자료와 정보의 사용 증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하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천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죠. 실천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든 문제 해결식을 넘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충고했지만은 전문적 판단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을 집에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은 컴퓨터의 충고를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로 인해 해당 사회복지사는 업무상 과실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한 고민의 문제입니다.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비밀 보장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를 수집한 실체가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고민의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복지정보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정보화 사업과 행정계획이 연계가 돼야 되고 직무 분석과 직무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보 공유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정보체계 구축 효과를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 정보화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 두 번째, 정보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사실. 세 번째, 정보화를 통해서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네 번째, 정보화를 통해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를 통해서 책임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정보화를 통해서 업무의 표준화를 기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는 정보화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일반인에게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3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